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엄청 더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더운 지역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조금은 좀 열기를 식히는 증시의 하루였지 않나 싶네요.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왔어요. 예, 종목별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체감 지수가 좀 낮은 하루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변 증시 환경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전일 위에서 좀 약간 내려오고요. 미국 증시 역시 나쁘지 않았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듯 하다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북한에서 미사일 뭐 또 쐈다, 순항미사일 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요. 그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5일선 테스트, 기술적으로 5일선 테스트, 뭐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것을 5일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일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요. 기관에서 좀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했었는데 장 막판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 파란 선인데요. 동시 호가에서 또 매수 전환을 해버렸어요. 수급 동향이 장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또 그제 매수했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매도하는 거. 아, 얘네들 단타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부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오늘 주로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은 예, 조종을 이용해서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조종 시에 항상 개인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순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전히 저는 상승세 앞으로 조금 더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는 지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의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지수 역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 나왔죠. 거래소는 5일선 딱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는데 하지만 횡보 상태예요. 그동안에 횡보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되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잖아요. 내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시장 뭐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보합 이상, 즉 상승 출발 가능한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락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가 오늘 오랜만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3.8% 종가상 3.8%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여기에 있네요. 미국 생산 전기차 아니면 보조금 못 준다. 미국 인플레이 반축법에 현대 기아 하락.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 잠깐 보면은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즉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었죠. 그런데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이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가 모두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오닉 5, EV6 주력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미국 내부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수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 감축법에는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기에서 세액 공제 대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로 한정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야 이거
좀 미국에 그러면은 당분간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그 수혜 못 받으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도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 현대차 그룹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우리 공장 짓겠다. 투자하겠다." 이미 바이든과 약속을 했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논의는 향후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또 지어지면 또 올라가요.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아시아권, 유럽 모두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박스권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 조정 시에는 매수해도 좋을 만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네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최근에는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좀 더 탄력이 있고 위치도 좀 더 높지만 기아 같은 경우 저평가 요인이 더 많죠.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이외에 현대모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등 이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 시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점으로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특징주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 보죠. 한국가스공사 2분기 호실적 에너지 가격 강세에 해외 사업 호조. 2분기 호실적인데 에너지 가격, 즉 가스 가격이요. 가격 강세, 그리고 해외 사업 호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간밤에 이 원자재 가격, 예, 가스 같은 경우에는 14년 만에 최고가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관련주들의 수혜가 또 있겠구나. 실적 좋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 GSE 등 상승세 이러한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가스공사 여기 선 그어놨었는데 네, 그 고점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요건이 되네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박스권 전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가스 가격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그리고 향후에도 이 겨울이 다가올수록 북반구에는 가스 러시아에서 수출 제한, 공급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한 번쯤 더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으로 하단부에서는 사고 상단부에서는 산다. 지금 중립 정도죠. 하지만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서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GSE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가스를 사다가 제공하는 도시가스, 지역 난방 이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종목 역시 하단부 4,500원 수준과 상단부 8,000원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놓고 보시되 한번 여기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앞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예, 저가 매수가 맞다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양극재 종목 그중에서 LNF가 오늘 5% 상승세가 꽤 컸죠.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바탕이 됐지만은요. 앞으로의 실적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적 기대감에 뭐 4% 강세 뭐 이런 흐름인데요. 증권가의 호평 랠리의 방끝.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 수혜 기대가 된다. 요거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 쪽에 테슬라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고마진 양극재 납품의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납품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러한 양극재의 공급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뭐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기차 관련 특히 소재 쪽에서는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차라리 에코프로 BM보다는 LNF 혹은 포스코 케미칼이 오히려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의견을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러한 점에서 이 소재 관련 LNF 뭐 저런 레포트도 분명히 나왔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급등할 때 또 이제 며칠 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5일선 오늘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뭐 관련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는 하락했는데 상승했어. 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코스피 상승, SMR, 소형원전이죠. 투자한 SK이노베이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요거는 잠깐 보시죠.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SK와 SK이노베이션이 테라파워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과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SK가 손잡고 테라파워라는 기업 SMR 소형 원전 모듈 만드는 회사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빌 게이츠와 손을 잡고 요거 하나 플러스 알파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가 그동안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또 이 원전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 더군다나 지금 SMR 관련해 가지고 선두 기업인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다. 요 부분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도 있지만은 정유도 있죠. 정유 가격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차 전지 성장성, 거기다가 SMR 이러한 투자 가능성.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은 다른 기업보다는 싸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SK 지속적인 투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퇴태원 회장의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3% 상승합니다. 위로 저항대는 분명히 있지만은요. SK 같은 경우 역시 저평가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웠어요. 날씨.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때 소나기 한번 내리고 그래야 좀 시원해서 다시 여름을 즐길 수 있겠죠. 즉 오늘 증시는 잠시 열기를 식히는 조정이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주도주로 여겨지는 뭐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조선, 이러한 종목군, 뭐 오늘 많이 하락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매수 관점으로 돌입할 수 있는 가격권에 왔으니까 이들 종목군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종목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 좀 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